1972년에 출범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내 방송통신 전파진흥에 큰 역할을 해온 기관인데요.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을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됐더라고요. 네, 우리의 방송통신의 발전을 함께해온 기관인데 원장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대한민국 전파 환경을 관리하고 ICT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국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파 품질과 주파수 관리, 그리고 ICT 기금 운영,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ICT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주요 통신망 그리고 인명 안전에 관련된 항공, 선박, 이동통신기지국의 무선국 검사 등을 통해서 전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ICT 산업 발전에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나 다양성 강화를 위한 교양과 다큐멘터리도 중요한 지원 분야입니다. 또한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사들의 안정적인 방송 제작 환경 마련을 위해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제작 종합시설인 빈마루 방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중소벤처기업 창업 육성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의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전파진흥원인데요. 여기 전파진흥이라는 말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전파를 진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늘 이제 접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먼저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파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전기의 물결, 파동을 의미하는데 전파가 없으면은 사실 이 방송도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TV나 휴대폰,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기로 하는 소통이 바로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전파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무선 통신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마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전파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파진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는 공기 중에서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1초간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주파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이 주파수 자원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파수 자원이라는 게 사실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알맞은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KCI는 ICT 발전 그리고 5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파 자원의 수요에 대비해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를 발굴, 확보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신망, 이동통신기지국의 전파 혼 간섭을 방지하는 무선국 검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항공기, 선박 등의 인명 안전 그리고 재난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IoT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R, VR 그리고 실감 콘텐츠와 같은 초연결사의 첨단 산업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마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파 이용 환경이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전파진흥은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기틀과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공공재인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품질 관리와 새로운 주파수 발굴에도 힘쓰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진흥원에서는 방송 미디어 진흥을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요즘 콘텐츠 업계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세계시장 공략입니다. KCI는 그중에서도 콘텐츠 업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중소방송 제작사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 기획안을 발굴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플랫폼사의 매칭이라든지 제작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성과가 있는데 지원한 작품 중에서 2020년 92회 미국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도 있었고요. 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영예를 얻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기술 기반의 융합 서비스 발굴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1인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테스트 배설을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 또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사례도 그렇고 K 콘텐츠가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콘텐츠 지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 뭐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예, 요즘 시청률이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높습니다. K 콘텐츠의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한데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OTT와 관련된 특화 콘텐츠의 제작 지원 확대라든지 글로벌 거점 지역 마련 등 국내 OTT와 제작사의 해외 진출 그리고 영세한 중소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 제작 스튜디오 구축 같은 콘텐츠 제작 과정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를 위해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에 국내의 많은 작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CA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의 초실감 가상 제작과 같은 콘텐츠 제작까지 현재 지원 사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K 콘텐츠 한류의 발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자,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진흥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ICT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ICT 기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진흥원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우선 ICT 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금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성 자금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이렇게 두 개의 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ICT 분야 발전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에 투자를 되고 있습니다. KCA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11년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그리고 16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관리에서부터 안정적인 자금의 운용,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투자 그리고 사업 관리까지 총체적인 이 기금 관리와 운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ICT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주파수를 할당하고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 그리고 방송사들이 방송 관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방송사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이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연구 기반 조성,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 ICT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2022년 ICT 기금의 총 예산은 3조 3천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과기장통부가 수립한 올 디지털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경제, 차세대 통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사이버 보안, 포용 분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기반이 마련이 되기도 했고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요즘 일반 기업도 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조, 물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5G 특화망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융합에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노력해서 현재 디지털 상생 생태계 구축에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와 같은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이 동력으로 기금이 투자가 되고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장통부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기금의 운영 관리를 정말 충실히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앞으로 방송통신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을 찾는 사람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크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TV 화면이 커지고 OTT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손에서 실제로는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 콘텐츠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 외에도 사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현재 방송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면 앞으로의 방송 미디어 산업은 ICT 발달과 더불어서 초고화질 콘텐츠 그리고 실감 콘텐츠의 이용으로 확대가 되고 이와 관련된 제작 방식도 초실감 가상 제작 방식으로도 아마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KCA는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사랑,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이제 취임하신 지 원장님께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포부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새 비전을 선포했는데 바로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끌 100년 기간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50년간 ICT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100년 그 이상의 기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잘해온 분야는 더욱 잘하면서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 영역과 함께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개선하고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KCA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은 뭐 전파가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초연결 사회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한 전파를 위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